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야산에 너무 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천년 비아그라 토복령, 토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복령은 남성 성기능 개선을 위하여 강장제와 강정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음이증과 조루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남성의 양기와 원기를 보충해주고 노화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토복령을 채취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청미래 등굴 토복령을 채취하러 지금 고사리 농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리 농장에 토복령이 있거든요. 소나무 밑에. 그래서 지금 그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청미래 등굴이 있는데 조금 작네요. 이렇게 찔레처럼 보이죠. 이거는 청미래 등굴, 우리 경상도 말로는 만개등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찔리기 쉽거든요. 요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산에 가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분들은 뭐 캐가지고 팔아크는 분들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산에 가 캐시면 됩니다. 이 위에 거도 같이 하고 밑에 거도 같이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캐다가 이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잘라가지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내가 캐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를 바로 치지 마시고 주위를 캐가지고 안으로 좁혀지는 게 편합니다. 유럽에서는 토복령을 해독작용이 좋아서 염증을 삭히고 성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며 면역성을 높여가지고 남녀 성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 성병 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복령은 만병통치약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정력을 극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남녀노화를 막고 젊음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남성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을 공급해주면 성기능이 놀랄 만큼 개선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체력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러셀 마커 교수와 아벨로만 교수는 여러 식물들을 분석한 끝에 토복령에서 남성 호르몬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이 스테로이드 배당체 이것도 함유된 것으로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 덩거리 같아요. 가오로 파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속으로 최대한 줄여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캘 때 나무 뿌리 있는 걸 보면서 위치를 점점 확대해 나가면 돼요. 너무 많이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먹을 만큼만 캐 가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만큼만 하면은 우리가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한참 이제 물끓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캤습니다. 요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씻어가지고 잘라서 말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흐른 물에 깨끗하게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만개등굴, 명감나무 등으로 부르며 요즘 꽃가게에서는 멍게나무 또는 만개나무 등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경상도 상주, 안동, 안개 지역에서는 만개등굴이라고 부르는 청미래등굴은 주변 산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백합과의 등굴성 갈립 등굴식물입니다. 즉 가을에 잎이 지는 식물로 줄기는 마디가 있으며 3m까지 자라고 줄기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은 황록색으로 5월경에 잎 겨드랑이에서 모여 피고 열매는 붉은색으로 10월경에 익어가지고 지금쯤 산에 가니까 아까도 희덕스그리하게 익어 있더라고요. 청미래 등굴은 넓은 원형 달걀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잎은 서로 어긋나고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개떡은 청미래 등굴 잎으로 떡을 싸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한 균, 이게 홍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걸 봉영이라고 하는데요. 청미래 등굴의 뿌리가 봉영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토복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청미래 등굴의 열매는 명을 늘려주는 열매로 죽을 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명감나무라고 부르며 토복령은 청미래 등굴의 뿌리로 죽어가는 사람이 산에서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산귀래라고 부르며 배고플 때 넉넉한 요깃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우여량. 그래 산에 있는 신기한 음식이라고 하여 산기량. 신선이 남겨놓은 양식이라고 해서 선유량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부르는 이름이 많았죠. 저는 이 차 끓이는데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되게 잘게 썰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TV 정보 프로그램에서 혈관을 지키는 기생식물 토복용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망개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 수축 이완을 도와가지고 혈압 강화 그리고 고지혈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수은 같은 이런 중금속의 오염이 되어 있는데요. 청미래 동구로 뿌리를 달여가지고 커피나 차 대신 조금씩 꾸준히 마시면 수은 중독 또는 중금속 중독을 풀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급성 세균성 이질과 경부 림프절 결핵을 치료했다는 임상 기록이 있으며 매독 환자에게 토복용을 투여했더니 혈청 검사에서 음성 확률이 무려 90% 정도였고 만기 매독 치료율이 50%나 되었다고 합니다. 항암 본초에는 청미래 동굴을 달인 물이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했으며 본초 광목에는 매독 같은 성병이 유행할 때는 토복용으로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토복용의 손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미래 동굴을 뿌리는 가을이나 겨울에 덩이 뿌리 줄기를 채취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데 맛은 싱겁고 성질은 평안해가지고 몸의 열을 내리고 습기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토복용을 먹기 위해서는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약초는 정성이 제대로 들어가야 효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하여 손질하여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에 가가지고 채취한 청물의 덩굴 뿌리 요거를 내두 위에 거 있죠. 내두 요거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에 담가가지고 불린 다음에 솔로 팍팍 문질러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세 번째로는 토복용은 잘게 썰어서 쌀뜨물 쌀 밥할 때 쌀 씻고 이 남는 허연 그런 물 있잖아요. 이 쌀뜨물인데 이 쌀뜨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담가둡니다. 네 번째로는 쌀뜨물에서 꺼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더 건조를 시키면 비로소 먹을 수 있는 토복용이 완성됩니다. 토복용을 오래 먹으면 이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뜨물에 담가두거나 쌀뜨물과 함께 끓여서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복용은 이 탄닌 성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좀 이래 이 떫은 맛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변비가 생기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먹는 법으로는 잘 건조된 토복용을 물 1리터에 한 줌 정도 넣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인 후에 식전에 하루 3번 한 컵씩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토복용의 맛은 담백하면서도 구수해가지고 먹기는 나쁘지 않으니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망개나무 어린 순은 나물로 무쳐 먹거나 열매를 식용하여도 계절 음식 산나물로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 변비가 있거나 몸이 냉하고 아랫배가 찬 분들은 반드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토복용을 복용하셔야겠습니다. 토복용을 드실 때는 녹차와 함께 녹차도 뜰잖아요. 그래 이거하고 같이 마시게 되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병통치약 천년비아그라로 불리는 토복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